워렌 버핏이 베리골드도 다 팔았고 JP 모건도 뭐 다 팔았으니까 이거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거 금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만약 JP모건에서 은 연동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JP모건이 은을 담보로 한 화폐를, 그러니까 JP모건의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떤 거냐, 어떤 의도가 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은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까지 그냥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도 저의 완벽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논리나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뭐 통계적인 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JP모건이 은을 모으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한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은을 왜 모으냐? 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그러면은 실물을 모을 이유가 없죠. 굳이 실물을 모았다는 거는 그냥 투자 수익을 내고 싶었으면 레버러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실물을 샀다는 건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꼭 실물이어야만 한다는 건 실물이 담보가 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ETF가 될 수도 있겠죠. 실물을 담보로 한 ETF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JP모건은 그런 걸 만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JP모건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그런 걸 만들죠. 뭐 블랙락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만든다면은 뭐 뱅가드라던가 이런 데서 만든다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지만 JP모건은 그럴 게 아니니까 ETF 쪽도 아니고, 그러면 JP모건이 이 실물 은을 그렇게나 많이 1억 지금 한 7천만 온스, 8천만 온스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실물 은을 산다는 건 이걸 담보로 한 저는 그 암호화폐가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담보로 된 암호화폐가 나온다면 이제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은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금이 담보로 된 화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은이 담보로 된 화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화폐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랑 비교를 할까요? 그냥 이게 뭐랑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만약에 그냥 제가 실버바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너 뭐 요즘 투자 뭐 해? 그래서 나 은 투자해. 이렇게 하면은 금도 아니고 은?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은을 보여주면 그냥 좀 호기심은 생기지만 막 우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너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소외를 받냐? 얘가 가격이 별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바가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1억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은 보면은 와 할 거예요, 진짜. 와, 야, 너 이거 뭐야? 나도 진짜 한번 만져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보물이 되는 담보물 자체가 엄청나게 귀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만들려면 가격을 띄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왜 보면은 우아 소리가 나와요. 비싸니까. 희귀해서 비싸니까. 그 은도 우아 소리가 나와서 은이 그냥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만큼 뭔가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만큼 신뢰가 있어요. 비싸야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돼요. 그것처럼 은의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그만큼 이제 은 가격이 높은 만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합리화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만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는 뭐 비트코인을 쓸 거고, 어디서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는 비트코인, 어디서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무슨 CBDC가 나올 수도 있고, 어디는 위아나, 뭐 어디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을 텐데, 은
하는데 은 해봐야 뭐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걸로 코인 만들면 뭐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메리트를 주겠어요. 이거는 사실 패권 싸움이에요. 이건 화폐 전쟁이에요. 진짜로 그 책 제목처럼 진짜 화폐 전쟁이에요. 화폐 전쟁에서 이제 화폐 전쟁을 할 때는 나의 통화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매력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폐라는 건 결국에는 돈이라는 담보를 이제 가지고 화폐를 만드는 거니까 이 담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사람들에게 매력도가 비춰지느냐의 차이라서 은 가격을 크게 튀어 올려서 사람들이 이 은 하면은 은을 담보로 했어? 와, 이거는 믿을만 하지. 야, 은이 담보로 되는 화폐면은 내가 저거 써볼 만하지. 그냥 내가 내가 다른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난 차라리 그냥 JP모건 코인 쓴다 라는 생각을 만들려면 은 가격을 엄청 띄어 올려야만 한다 라는 게 이제 저희 논리입니다. 네.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대비로 금은 부동산 좋을까요? 이게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냐면 실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안전자산은 그런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격을 보존해주거나 최소 보존해주거나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위기 때 주가랑 부동산은 같이 떨어집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은 아니고 사실 위험자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주식이랑 상관관계도 엄청 높을 뿐더러 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금융위기 대비로는 부동산은 저는 좀 별로라고 보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거라면 월세를 살아야죠. 네, 월세를 사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고 금융위기를 대비한다면 가장 베스트는 채권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기뿐만 아니고 경제위기도 그렇고 모든 위기에서는 채권 가격이 폭등합니다. 네, 채권 가격이 폭등하지. 뭐 금 가격도 떨어져요. 금융위기 때 금 가격 떨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고 대공황 때도 떨어졌고 IMF 때도 떨어졌고 뭐 금융위기 때는 금 가격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그 떨어지는 폭이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뭐 좀 손실이 덜하다 뿐이지, 뭐 금융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금을 산다? 이거는 애초에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를 대비한다면 채권을 사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을 사도 나쁘진 않은 게 환율이 튀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환율이 튀니까 그러면은 이 금 가격도 같이 튀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환율이 튀니까 금 가격도 같이 튀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금을 사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가 될 수는 있죠. 네. 전기차 태양광 사업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은 고갈이 많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네, 훨씬 많이 앞당겨지긴 하겠죠. 다만 이게 채굴이 막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 금과 은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추세고, 이 추세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텀이 있어서 그래요. 텀이.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당장 금을 많이 캐고 싶다고 못 캐는 이유가, 미리 내가 금을 많이 캐고 싶으면 몇 년 전부터 탐사를 더 많이 해서 뭐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고 이거를 미리 다 해놔야 그래야 이제 몇 년 뒤에 그거를 이제 채굴량이 그때서야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굴량이 한번 줄어드는 추세가 나온다가 이걸 깬다는 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0년이 이게 뭐 보통 한번 금의 채굴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10년 동안 줄고 뭐 늘어나기 시작하면 뭐 20년간 늘고 해서 이런 큰 추세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그 괴리가 뭐라 그러죠? 이 텀이 되게 길어서 그래요. 실제로 탐사를 시작해서 거기서 인프라를 만들고 실제로 채굴로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게 되게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이 갑자기 진짜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이제 눈앞에 완전히 다가온다면, 그게 그냥 내 몸으로 체감되는 게 이제 갑자기 와버린다면, 그 생산량이 그걸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예, 생산량이 그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 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10년은 라고 그런 기대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수요를 못 따라가서 아예. 워렌 버핏이 JP 모건 지분을 전량 처분했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사람들이 이게 내가 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JP 모건에 뭔가 그 JP 모건이 또 은 다 산 거 있고 하니까 뭔가 이거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와, 워렌 버핏이 JP 모건 전량 처분했대, 이거 이제 워렌 버핏이 베리 골드도 다 팔았고 JP 모건도 뭐 다 팔았으니까 이거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거 금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엄청 옛날부터 봤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금융주 자체를 거의 다 줄였어요. JP 모건뿐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뭐 웰스파고라던가. 웰스파고는 심지어 진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극찬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워렌 버핏이 역사상 진짜 그 정도로 극찬했던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얘까지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자체를 다 파는 추세여서 그냥 JP 모건도 판 거지, 뭐 굳이 JP 모건이 은을 들고 있어서 샀던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네, 워렌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JP 모건 매도도 그 은의 관점이랑은 아예 다른 관점이니까 그냥 이거는 논외로 치고, 베리골드를 샀던 것도 처음에 샀던 것도 비중도 진짜 조금이었는데, 원래 워렌 버핏은 우리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하는 워렌 버핏을 생각하지만 워렌 버핏은 평소에 단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주 사고 팔고 해요. 이렇게 비중 작은 것들은 막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리골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면 워렌 버핏이 매일 이렇게 포트폴리오 바뀌는 것들에서 비중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워렌 버핏도 단기 투자합니다.